연합회입니다. 오늘 연합회님 반갑습니다. 네, 뭉치님 반갑고요. 이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재밌 저만 재밌는가? 예, 예, 같이 재밌을. 오늘 제가 보이십니까? 개인 투자 조합. 실제 중소기업 기술 창업을 갖다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게 자금이죠. 자금이죠. 그래서 자금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출연금을 받고 보조금, 지원금, 융자, 그리고 민간 쪽에 투자를 받는데, 오늘은 이쪽에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그걸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알고 있는 투자조합에서 하는 교육인데,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엔젤 투자 쪽에서 저희 쪽에서 하는 협회 쪽에 중소기업들 중에서 자금난 겪고 있는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 갔더만은 여기에서는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가 3년 이내에 매출 성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업,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매출 20억 원 이상 기업, 그리고 타겟 시장은 1조 원 이상,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자 자원이 아닌 성장을 위한 투자, 생존, 운영자금이 아니고 뭐 시설이라든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조합의 투자 기간인 3년 이후에도 투자금 횟수에 문제가 없는 기업. 즉 말하면은 이익 잉여금이 그쪽에서 딱 하나 하더라고요. 기업을 갖다 하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이익 잉여금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 그 회사가 투자 대상 벤처기업에서 투자를 갖다 한다. 그 개인 투자조합의 투자 조건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저도 자금 때문에 그걸 못했고, 투자 유치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 매력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투자를 받기 위한 부분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갖다 하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는 방법, 운영을 하는 방법, 등록을 하는 방법, 이쪽에서 하는 거는 개인 투자, 내가 어떤 괜찮은 회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회사를 위해서 투자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겁니다. 뭉치님께서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오늘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같이 쉽게, 사실상 기술 창업을, 제가 기술 창업 R&D, 기술 창업 전도사로서 역할을 갖다 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아는 거는 기술만 해서는 절대 못 큰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갖다가 갖고 있대, 이 기술을 갖다가 파는 데 대해서는 팔 수 있는 팔고 마케팅, 이걸 잘 팔아야 기술이지, 내 기술만 뛰어나다 해서는, 뭉치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 가지고는 절대 못 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또 진행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뭉치님하고도 또 재밌는 부분을, 사업을 같이 할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연합회님, 그리고 이때까지, 풍선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6차 산업, 시나리오 중에서 6차 산업 기술 창업과 드디어 떡볶이 이야기를 합니다. 떡볶이, 음식점 업. 이쪽 부분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 6차 산업도 떡볶이집과 관련 있고, 업종도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연합회님을 위해서 떡볶이 위주로 진행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가 이제 6차 산업 기술 창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6차 산업 1차 더하기 2차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6이고 같이 합이 6차 곱해도 6 더해도 6 합이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6차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 창업을 갖다 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6차 산업의 대표적인 게 이 자이언트 드림파크입니다. 아이쿱, 이거 협동조합, 쿱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인데, 그 6차 산업의 가장, 그 자이언트 드림파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왜? 이 모델이 정말 좋거든요. 세계적으로 자이언트 드림파크처럼 운영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협동조합의 가장 유명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입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몬드라곤 같은 경우는 스페인 나라의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위입니다. 9위. 서열 9위입니다. 협동조합인데 우리나라에 치면은 농협이죠. 농협인데 스페인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이면서 대기업하고 다 합쳐가지고 서열 9위, 10위 정도 랭킹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뛰어난 협동조합인데 그게 전 세계 몬드라곤을 협동조합을 방문하기 위해서 엄청 축구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것도 협동조합입니다. 유명하죠. 그거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산 축구단이 있죠. 시민들이 출자를 갖다 해가지고 조합으로 만들었는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거는 이제 축구장으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몬드라곤 같은 경우는 제조, 그 다음에 금융 쪽을 위주로 유통까지 백색 가전 쪽으로도 했다가 한 2014년도에 제조 쪽의 협동조합은 무너졌습니다. 신부님 창설하셨던 신부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조 쪽에 울고 올 겁니다. 울고 협동조합이 가장 가전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 엄청 괜찮았는데 무너졌습니다. 협동조합의 스페인의 몬드라곤이 가장 뛰어난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 자이언트 드림파크가 새로운 모델로 전 세계 유례 없이 없는 벤치마킹 모델로 해가지고 세계 협동조합에서 찾으러 옵니다. 그분께서 강대신, 그때 발 건강하시고, 그러시구나. 예, 자주 인사드렸습니다. 저도 협동조합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6차 산업 쪽에서 이게 다시 이제 자이언트 쪽으로 오게 되면은 얘가 왜 하냐 그러면은 구례 쪽에는 인구가 얼마 없습니다.
남원 밑에 지리산 인근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촌에다가 이거 한 30만 평 정도의 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한 30만 평, 요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이고 제가 조작을 잘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김치 공장도 있고요. 김치 공장도 있고 극장도 있습니다. 영화관, 상영관입니다. 상영관. 그 극장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촌에는 극장들이 없죠. 두메 산골 같은데 극장이 없습니다. 구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상영관 있다 그러면 그림의 떡이죠. 그 케이블 TV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그 논 있고 산 있고 그런 쪽에다가 제조 공장도 만들고 음식점도 만들고 테마파크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구례시에 사람들을 갖다가 일자리도 만들어 줘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에서 락 공연도 하고 많이 그 테마 뭐 관광객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례 쪽을 갖다가 이 대표적으로 이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치 공장에서 가지고 거기에서 밭에서 난 배추 가지고 김치까지 만들고 지난번에 육차산업 말씀드렸죠. 배추를 내다 팔면 배추값밖에 못 받지만은 거기다가 배추값을 고추장하고 해가지고 김치를 갖다 만들어 팔면 훨씬 더 비싸게 팔죠. 수출도 하고. 그리고 아이쿱 협동조합을 했기 때문에 아이쿱은 생협이죠. 생협은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그쪽에서 녹차는 보성이죠. 전남 보성. 그리고 구례도 있기는 한데 녹차로 유명한 데는 보성으로 구례 쪽에 구례 녹차보다 보성 녹차가 유명하고 구례 쪽에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협동조합 자연드림 파크의 협동조합에 방문 쿠폰을 갖다 하면 서울에서 버스로 무료로 일반인들은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5만원 하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처럼 6차 산업 기술 창업, 오늘 제가 6차 산업 기술 창업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즉 논에다가 논밭, 농업이죠. 농업지역에다가 제조업을 공장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관광까지 유치를, 관광산업까지 3차 산업의 관광까지, 영화산업, 관광산업, 놀이공원까지 있어 테마파크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막 공장, 우유 공방, 막걸리 공장도 있고 유정란, 계란도 키우고 우리 많이 하죠. 즉 촌에서 할 수 있는 걸 갖다 다 해가지고 내다 파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이콥 생협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또 다른 협동조합의 생협에다가 납품도 하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가 있죠. 협동조합이 가장 좋은 점이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 자체가 유통 플랫폼입니다. 해외까지도 연계가 다 돼 있어 가지고 해외 쪽으로 수출도 하고 자정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협동조합만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수출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협동조합을 갖다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협동조합 기술 창업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좋다. 6차 산업 할 때는 그 협동조합도 아주 괜찮은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화개장터. 그럼 6차 산업 왜 필요하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산업 또 농촌에는 지금 노령화 사람도 막 줄어들고 있죠. 또 FTA 확대해 가지고 지금 배추도 중국에서 들어오니 뭐 지금 갈치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러시아 쪽에서 황태도 러시아에서 다 들어오고 우리나라 국산품을 생산을 해서는 정말 힘들죠. 닭고기도 그렇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1차 산업이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다 도시로 보내고 인구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들도 촌에 가서 지을 안 하죠.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들어가고 나하고 공장 지어가지고 팔라 그러면 또 가장 문제가 제조 공장을 갖다 지으면은 인력이 없다니까 직원들 뽑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조 쪽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없으니까 팔아먹을 것도 없죠. 식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농도 기피하게 되죠. 특히나 젊은 세대들 백화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촌에 가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들이 해외 쪽에서 마누라 찾고 그렇게 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2차 산업 볼까요? 이거는 농촌 쪽이 아니고 2차 산업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원래 제조 강국이죠. 제조 강국인데 지금 가동률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숙이죠. 중국은 내수를 갖다가 엄청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거의 0. 몇 프로 가까이 되죠. 사람들 골라 잡아가지고 회사를 골라 잡습니다. 우리나라는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죠. 인구들 없습니다. 취업률 계속 올라가죠. 그럼 안 되니까 장사 안 팔리니까 내수가 축소되다 보니까 폐업도 하고 노는 설비들도 많고 실직자들도 막 나오고 2차 산업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3차 산업 볼까요? 지금 진입장벽 되긴 했죠.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이 깔렸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만 돈만 조금 있으면 프랜차이즈 커피숍 프랜차이즈 할 수 있고 뭐 백종원 다방도 1,500원짜리들 풀 수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그리고 폐업하고 창업이 가장 활발한 게 커피숍이 1위 통닭집이 2위 자연드림 6차 산업 맞습니다. 볼까요? 자연드림 조금 있다가 저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제가 이 자연드림이 왜 6차 산업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대형화 영세업자 수익 악화돼 있죠. 지금 이마트 24인가 지금 데모하고 있죠. 동네 장사 안 된다고 이마트 24에 그걸 했던 가맹점들이 데모를 갖다 하고 있죠. 가맹점들이 프랜차이즈 한다 해가지고 이마트 믿고서 그거 한다 했더만은 장사 안 되죠. 또 동네 슈퍼대로 또 그거 하죠. 나들가게도 지금 네트워크가 또 따로 있죠. 정부에서 밀어주는 또 동네 슈퍼들도 또 체인점을 갖다가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은 지금 더 힘듭니다. 네, 협동조합 비싼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유기농 깨끗하게
계란도 하나에 500원짜리들 있죠. 지금 500원 1000원짜리들 막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쪽에서는 괜찮은 고기들은 괜찮게, 싼 거는 또 싸게 하지만은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생협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도는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내가 저걸 비싸게 팔면은, 사주면은 내 것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게 룰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도산시키고, 아까 몬드라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몬드라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1년치 연봉을 갖다 내야 가입이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조합에 가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요, 거기는 그 몬드라곤 자체가 국가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 정말 잘 돼 있고요. 회사 잘릴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잘리면은 다른 협동조합에서 대기 발령 받다가 다른 협동에서 또 채용을 갖다 하게 됩니다. 서로가 다른 쪽에서 그 실직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불황이 없습니다. 불황이. 가구업체, 가구공장 협동조합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협동조합이 6차 산업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같은, 개인사업자 같은 유형인데,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생협 같은 경우는 6차 산업은 아니죠. 그거는 유통망이기 때문에. 농촌 협동조합은 1차 산업들, 농촌 사람들만 협동조합을 만들면은 그것도 1차 산업 간에도 협동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6차 산업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결합되어 있는, 아까 자연드림파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1차 산업, 즉 농촌에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연드림파크는 6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협동조합이 6차 산업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농협은 6차 산업이죠. 6차 산업. 금융까지 끼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 금융까지 끼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6차 산업이 협동조합은 아니다. 다른 개념이다. 6차 산업, 이걸 하면은 좋은 점. 첫 번째, 농림부 예산 되게 많습니다. 정부 지원 예산 확보에 기농자금, 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은 가구, 내가 집이 없죠. 내가 기농을 한다라고 해서 집이 없다 그러면 4천만원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죠. 수협, 축협 마찬가지죠. 6차 산업 맞죠. 그쪽에서 소도 키우고 도살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장도 갖고 있고, 금융도, 수협, 농협, 축협,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비정상 신협, 수협, 축협, 농협, 이거는 원래 의미의 협동조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을 갖다 딱 4개를 갖다가 2013년 12월, 2014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협동조합 기준법이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일반 협동조합을 갖다 많이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수협이랑 축협은 농협, 수협, 축협은 엄밀한 기준으로 볼 때는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원래 협동조합 연합회, 세계의 협동조합 연합회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비정상적으로 이게 협동조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농협, 수협, 축협이 협동조합인 줄 알고 있는데 조금 법인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농협의 주인은 원래는 농민이 되어야 되죠. 농민들한테 출자 받아가지고 농협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을 갖다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협이 농민을 갖다 위해서다. 농촌에 가보셔가지고 그걸 아시면 되죠. 그런 점에서 좀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다른 부분을
금융까지 그 하다 보니까 다른 비정상적으로 그 해가지고 실제 농민들을 이 농협의 혜택을 갖다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정상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협동조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6차 산업의 강점이 이 창업촌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창업 입지는 좋죠. 그리고 성공 사례가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이언트 드림파크가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사례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또는 이제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많이 발전을 갖다가 못 하십니다. 네, 기업 대출 제일 많이 하죠. 돈놀이 하죠. 돈놀이. 부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농민들이 출장을 놨더면 그 사고 쳐가지고 까먹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농민들을 갖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조합원을 위해서 존재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6차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의 장점을 다 가장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농기촌 인력들을 활용을 갖다 해가지고 할 수 있다. MB 부정대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요즘 잡혀가는 세상은 아니죠. 요즘 잡혀가는 그 검사님들이 조금 좀 그렇죠.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약점 6차 산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 3차 산업이 농촌으로 안 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 같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근데 농촌에 가면은 제가 작년에 그 전남 고흥에 한번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협동조합 만들어준다고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일 젊은 분이 60대, 60대, 70대도 명함 잘 못 냅니다. 70대도 명함 잘 못 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PP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가용 인력 하기에는 삐삐님 어서 오십시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약점이 힘들다. 말은 참 좋은데 1차, 2차, 3차가 같이 합하면은 정말 좋은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직까지 성공 모델이 부족하다라는 게 약점입니다. 근데 기회 쪽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산업화하고 정부하고 지금 현재는 제조업만 해서는 안 되죠. 제조업이 자기가 직접 판매당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제조원가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 실제 산지를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가 융합을 해야 된다라는 산업 간의 경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조스 떡볶이도 마찬가지죠. 조스 떡볶이만 팔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쌀에 내가 직접 논해가지고 쌀을 짓고 그거 깎아가지고 내가 빻아서 고추도 심고 해가지고 재료들 다 갖고 와가지고 가공 공장도 하고 해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하죠. 하림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유통망도 갖고 있지만은 전국에 한 26개 양계장에 한 23% 정도를 갖다가
양계장을 직접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한테 그 월급제로 그 농부를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닭을 키웁니다. 우리나라의 91%가 그 정도 그 양계장이 그렇게 운영을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그 계란서부터 부화하고 사료 산업 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차 산업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이마트, PP 상품도 마찬가지죠. PP 상품. 자기네들 직접 밭대기 배추 같은 거 이마트에서 밭대기로 해가지고 그걸 하죠. 그렇게 하면은 물류도 자체적으로 하고 운송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대기업들은 거의 이 6차 산업을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그래서 우리 농촌들도 대기업처럼 그 같이 그거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부가가치를 갖다 다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겁니다. 또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가지고 6차 산업 밀고 있습니다. 기농기춘 인구도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공공기관들이 지금 지방으로 다 내려갔죠. 중진공은 진주로, 한전은 나주로, 뭐 광주로, 부산으로 기복하고 교육부는 대구로 4차 산업하고 6차 산업. 4차 산업은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 3차 산업혁명 있었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해서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6차 산업 그때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한테 6차 산업 하면은 웃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만든 조선 전용 로컬 용어입니다. 관계는 있는데 4차 산업은 지금 이제 기존의 제조업 1, 2, 3차 산업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갖다 한다. 사람들이 없어지고 로봇이 지금 사람들을 대체를 갖다 하고 생산 공장, 삼성 반도체에 지금 그 전부 다 반도체 이제 그 하나 생겨났습니다. 아니죠. 말 자체를, 용어 자체를 갖다가 그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에 만드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6차 산업의 컨셉은 있는 거죠. 똑같이 1차, 2차, 3차들 있는 거죠. 애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애플이 직접 공장을 갖고 있죠. 그죠? 철강까지는 2차 산업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플은 2차 산업, 저가 뭐 철강 회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애플은 그렇고 그 세계적인 식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6차 산업으로 하고 있죠. 하림처럼 자기네들 직접 그 곡물을 갖다 밭을 가지고 있고 큰 농장을 갖고 있고 그 축산회사, 사료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다 유통망하고 파는 것까지 다 6차 산업 형태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1차, 2차 산업들도 6차 산업 형태로 대기업 형태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아까 많이 들어갔고 국유재산 얼마 전에 지금 11월 2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2일에 그 창업생태계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창업을 갖다 엄청 밀어준다 해가지고 지금 그 중기벤처부 장관 나오기 전에 미리 지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이 꼭 읽어보십시오. 전문위원분들도 그렇고 지금 창업을 갖다 준비하고 있다.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저는 줄치가면서 봤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그 정책 자금 쪽에도 상당한 변혁이 벤처, 융자, 뭐 자금 상당 부분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방 활용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우리나라 그 국유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시유지도 있고
그쪽들이 그 캠코 쪽에서 갖고 있든지 지자체에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즉 버릇입니다. 졸려서 그런 거 아니고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눈을 비비네요. 그래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창업하는 데 많이 빌려주겠다. 국유재산 놀고 있는 땅들이 너무 많죠. 그쪽에다가 이제 창업하고 공장 짓고 할 때는 국유지를 갖다 창업하는데 엄청 많이 해라 라고 활용이 됐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자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고 하는 범부처 공동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그 다음에 기술 창업의 위협, 육자산업, 농림부가 업 쪽에는 지금 해양수산부 쪽에서 농림부 하고 어업은 사실상 해양수산부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업이 해양수산부, 지금 해경도 그렇고 바다 쪽은 우리나라 지금 지원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어업이 조금 상대적으로 밀려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6차 산업화 관련 법률, 아직까지는 법률은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게 후속 조치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게 아직까지 정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전사업 평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일본하고 중국은 체계적으로 6차 산업을 갖다가 엄청 밀어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밀어주지 않은 거죠. 중국하고 일본 쪽에는 1차 산업 농부들 지위를 갖다 해주기 위해서 엄청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염전은 농업이 아니고 어업이죠. 수산업이죠. 근데 그 논에서 하면 농촌에서 논을 염전으로 바꾸면은 농업인가 수산업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논에서도 이제 논농사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예. 그거 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림부가 아닐 겁니다. 농업일 겁니다. 농업. 농업의 예산을 따고 수산업 쪽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6차 산업에 이제 오늘 6차 산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6차 산업에 사해소금 좋습니다. 시크릿 소금. 뭉치님 사해소금 많이 갖고 계십니다. 뭉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직 이전에 했습니다. 이전에 했다가 그런 부분들도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 6차 산업 쪽에는 하는 부분들은 아까 1차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1차 쪽에서는 농업, 임업, 업, 축산업 쪽에서는 실제 공장들을 갖다 그 근처에다가 유치를 갖다 하고, 그리고 유통 판매량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농촌으로 2차 산업도 끌어들이고 3차 산업도 끌어들이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실제 촌이 발전을 갖다 하죠. 가구 공장을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인부를 갖다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써야 젊은이들이 이쪽에 농촌으로 가고,
먹는 걸 갖다가 먹고 그거 한 판매 식당도 있고 관광산업도 유치를 해야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이상으로 6차 산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업종별 맞춤 정책 작업. 오늘 시간 6차 산업 가지고 오늘 시간을 너무 끌었습니다.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대로 이쪽에는 이쪽에 도소매 운수업, 숙박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출연금 사업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쪽 부분에서 필요성,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다 마찬가지로 도소매 같은 경우는 지금 쥐고 학대도 판촉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자체 기술 유통이 전문이다. 전부 다 파는 거죠. 내다 파는 거기 때문에 자체 파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제품들은 다른 쪽에서 제조업에 사와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재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운수업도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죠. 지금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 다 힘든 상태입니다. 음식점 가장 빨리 망하고 가장 또 생기고, 망했다 생기고, 식당 자리는 또 없어졌다가 2년 있다가 보면 또 간판 바뀌어 있고 주인 바뀌어 있고, 그렇죠. 숙박업은 공실률이 많죠. 강점을 갖다 보게 되면은 도소매업은 판매 잘 알죠. 운수 쪽에는 물류 경쟁력 있죠. 그렇죠. 에어비앤비도 숙박업인데 기존의 숙박업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얻어 보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나와가지고 숙박업들이, 에어비앤비는 가정집도 그거 하죠. 집에 가서 잘 수 있으니까 이제 호텔이라고 그런 쪽이 장사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때문에 숙박업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에어비앤비에서 그러면 집에서 잘 수 있는 걸 갖다 호텔보다 싸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호텔을 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숙박업,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식재료 채도 소유자 6차 산업에 잘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6차 산업 기술 창업하는데 가장 괜찮은 데가 이 음식점업이죠. 볼까요? 숙박업은 방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있죠.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요 뒤에 그렇죠. 카카오 택시, 요즘 우버 택시, 카카오 택시도 그거 하다 보니까 기존에 택시 회사들이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그만큼 운섭이 또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카카오 택시는 잘 되는데 기존의 택시들은 또 다른 부분들도 있죠.
그 강점들을 갖다 살려가지고 각 업종별로 강점을 잘 살리다 보면은 도소매업은 내가 잘 팔 수 있습니다. 제조업들은 못 팝니다. 근데 도소매업 했던 내는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잘 팔 수 있으면 영업력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못하는 영업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운수업. 내가 차를 갖다 내 차를 갖고 있으니까 야 내 배달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업종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제조업을 갖다 같이 낀다라고 해가지고 기술 창업을 갖다 한다라는 거죠. 뒤에 볼까요? 마찬가지로 일단 숙박업이든 뭐 벤처기업 연구소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벤처기업하고 연구소는 일단 만들고 마찬가지로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내가 전에다가 밭을 사가지고 내가 직접 그 하든지 직접 그 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연합편이 맞습니다. 기존에 어떻게든 연관되는 걸 갖다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 끌어들이면서 제조업이나 IT 쪽에는 그 기술 쪽에 기술 기반, 이쪽은 비기술 기반이 아니죠.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은 기술 기반이 아니죠. 어떻게든 그 기술 기반을 갖다 같이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갖다 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얘를 갖다 키우는 것도 방법이죠.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프랜차이즈 전부 다 이런 형태죠. 프랜차이즈 쪽으로 시도를 갖다 해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조업을 갖다가 기술 창업하고 사업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숙박, 방 많죠. 방 많은 데다 거기다가 연구소 차리고 회사도 방 하나 딱 빼가지고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연구소 딱 하면은 숙박업 여인숙에서도 그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입지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비약을 한다면은 한 층을 갖다 제일 꼭대기 층을 갖다 그걸 해가지고 제조업을 갖다 차리든지 연구소 충분히 차릴 수 있는 거죠. 운수업도 촬영 몇 사람들이 아까 협동조합에 차 몇 대 갖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딱 해가지고 또 다른 업체를 투자를 해가지고 운수 그 하는 앱 개발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앱도 팔면서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협회 서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텐인텐 맞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개념 단계 출원 특급 무상 이전 사업을 갖다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그 200만원의 특허 5건의 특허를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죠. 숙박업에서 무슨 제조를 갖다가 하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갖다가 공장이 없어도 제조업을 갖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숙박업 볼까요? 숙박업에서 무슨 제조를 갖다 하느냐. 숙박업에서 일단 쓰는 게 비누도 있죠. 비누, 샴푸 다 쓰죠. 그래서 비치를 갖다 다 하죠. 그런데 내가 쓰다 보니까 그 향기 나는 이 숙박업에다가 필요한 그 부분을 갖다가 숙박용 컨테이너 제도도 있을 거고, 숙박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갖다 내가 만들어 가지고 다른 숙박 업체들한테, 숙박 쪽이니까 숙박에 관련된 시장을 갖다가 그쵸. 그 숙박업 쪽에서도 숙박업에 사용할 치약, 칫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 천일염 나왔지만은 천일염 치약을 갖다가 그 공장에서 띄워가지고 거기에 숙박용으로 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일회용 천일염, 아주 비싼 천일염을 만들어가지고 숙박업체에다가 호텔에다가 납품을 한다든지, 내가 숙박업 생리를 갖다 잘 알고 있으니까 숙박업에 필요한 제품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특허 내고 연구소 내고 우리 꼭대기층에다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숙박업
업 안에서 제조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숙박업 안에서. 음식점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10in10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걸 끝나면은 목적 자체가 그 부족한 역량을 갖다가 다 채워가지고 우수 상위 스타 기업으로 만든다라는 게 10in10 맞춤 프로그램의 그겁니다. 이쪽에서 하는 게 사업계획서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도 작성 대행하고 그 다음에 코칭도 할 수도 있고 교육도 지원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 작업을 작성을 대신 써주는 부분도 있고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보정용 사업신청서 해드는 거죠. 작성 대행해주면은 불법 돈 안 받으면은 지금 이거는 아까 지난주에 이 공짜잖아요. 이건 공짜잖아요. 특허 그거 했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코칭을 갖다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안 써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in10 맞춤 프로그램 개념 무상 특허를 갖다 받고 하나까지 이거는 서비스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청 자격 같은 경우는 그 무상 특허 이전 사업을 갖다가 끝나고 행 기업들 대상으로 만 제공을 갖다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허만 주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실제 특허만 있는 게는 아니죠. 특허 가지고 뭔가 정책 작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회에서 특허를 이전 받는 기업에 한해서 사업계획서를 갖다 실질적으로 그걸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됐을 때문에는 협회 발전 융자를 갖다 받았다라고 해서 1억 정도는 협회 1억 정도 1억까지는 협회 융자 됐을 때 협회 발전 후원 금액을 갖다가 납부를 하면은 협회 발전 후원금을 갖다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쭉 마쳤고요. 제가 지난주에 검천지부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지금 검천구 쪽에 여러가지 재밌는 사업들을 갖다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후원금이 다시 한번 볼까요? 3억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2천만원, 융자를 갖다가 3억 이상을 받았다 3억에 1천만원이다 그러면은 3%죠 3%. 출연금 3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3억이다 라고 했을 때 2천만원이니까 8% 정도 7% 37, 6점 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걸 받았습니다. 그쵸? 맥스니까 10억 받고 인천만원 낸다 그러면은 거저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딱 해가지고 퍼센트라는 3억 됐다 그러면은 1천만원이고 이상일 경우는 무조건 1천만원 되는 거죠. 예, 이 검천구 오늘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 제가 검천구를 갖다가 하면서 내일 저 협회 사무실에서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창업 세미나로 해가지고 제가 협회에서 2시간 동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회 문제를 기술 창업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대학 6차 산업 그 다음에 구조조정 시니어 협동조합 그 다음에 저신용자까지 예, 강의실입니다. 세미나룸에서 이쪽에서 세미나를 갖다 실시를 하는데 요게 제가 내일 쪽에는
다음 주에 검천구하고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검천지부를 갖다 맡게 돼 가지고 검천지부 저희 이쪽에 기업정책정보신문 아시죠? 이 편집장이 뭉치님께서 이 편집장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회장님도 얼굴 잠시 보이시고, 협회 주소지가 검천구에 소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정보신문에 차성수 검천구청장님께서 축사도 하셨습니다. 축사도 하셨고, 또 저희 쪽에 여기에 검천구에 기보가 있는데, 그 기보의 이사장님도 기보 검천구에 기보 지점이 있는데 그쪽에서 통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특허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이 검천구와 관, 그리고 관이면은 검천구 기보 신보 같은 금융권 또 그거 할 거고, 관을 갖다가 관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 호서대학교 재단에 이 서울 벤처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원 과정에 있는데 이쪽에서 검천구에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검천구청장님은 차성수 구청장님, 편집장이신 뭉치님께서 그걸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검천구청장님하고 기부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국벤처대학 대학교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검천구 내에서 고급 연구인력 기술 창업과 6차 산업 기술 창업, 여기에 검천구에는 시흥 독산동도 있기 때문에 6차 산업도 시도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영난이 힘든 업체를 대상으로 스핀오프나 분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시니어 기술 창업, 협동조합 기술 창업,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기술 창업 같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천구 내에 기업은 법인은 한 4,000개 정도의 법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불교대학원 대학교가 독산동에 있는가요?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그 있다가는 불교대학원 대학교도 가능합니다. 그쪽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불교 그 교회 쪽도 있으니까, 기독교 쪽도 있으니까 불교 쪽이다 그러면 그쪽을 갖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상가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불교 대학원 대학교가 또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예, 그쪽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관학위 공동으로 해가지고 저희 협회하고 협회하고 신문사하고 검천구청하고 대학교 그리고 기보, 예, 같이 공동으로 검천구의 벤처 기술 창업 벤처의 산실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갖다가 검천구청과 기보 대학교 한번 찾아가지고 이런 무료 무상 컨설팅 진단, 기술 창업 역량 진단도 하고, 또 창업한다 그러면 그 협회 쪽에서 검천지부 쪽에서 전문위원들, 협회 전문위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이런 연구소도 만들고 벤처도 해드리고 해가지고 실제 기술 창업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내일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기술 창업에 관련된 전체 그걸 준비를 해 가지고 내일 세미나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끝나고 가지고 이제 특별히 통닭하고 맥주는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끝나고 나서 2시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과회를 좀 가지려고 금천구청 제가 또 임명식을 갖다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협회하고 같이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그거 할 수 있는 장을 갖다 만들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연합회님 혹시 떡볶이 배달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주문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십니까? 이쪽에 가산구 가산 디지털 단지에 떡볶이 주문이 가능한가요? 그거 하면 제가 꼭 주문을 갖다가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어집니까? 그간에 풍선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예. 일단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10인분을 갖다가 제가 주문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인분 하면은 사람들이 치킨을 갖다 못 먹네요. 그, 예, 알겠습니다. 연합회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내일 세미나 부분을 많이, 음,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1시간이 훌쩍 넘어 버렸네요. 오늘, 드릴 말씀도 많았고, 오늘, 많은 부분, 참, 그리고, 오늘 금천지부에 제가 다시 7번째 창업을 갖다가 했는데, 오늘 사업자 등록증 7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도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잠을 잘 못 잘 것 같은 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 지루한 말이 좀 많이 잘 안 됐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4, 3, 2, 1. 감사합니다.